네, 지금부터는 내일 오전에 있을 1심 선고 재판 결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단 위증 당사자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가 첫 재판에서부터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라고 혐의를 인정한 만큼 장 변호사님, 네. 유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공범 관계에 공소장으로 적시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범 중에 한 명이 이거는 같이 무죄를 받거나 아니면 같이 유죄를 받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백을 한 거죠. 내가 위증을 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일이잖아요. 그러면 의뢰인들 보면은 이제 법리 판단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내가 추행을 당했다랄지 이러는데 그거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입니다. 개인은 그냥 내가 사기를 당했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예. 사기라는 것도 요건이 법률적으로는 다 달리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왜 민주당에서 진술이 오염됐다고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위증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알선수재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이재명 대표랑 통화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위증 이런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지금 수사 과정에서 이득을 얻었습니까? 알선수재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공범은 이미 1심인가요? 선고까지 나왔어요. 어쨌든 지체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에 협조한 부분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진술이 오염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가 위증을 했다, 안 했다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사법부의 영역이고 법리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백했다는 게 넘을 수 없는 산으로 법리적으로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네,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양형 기준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교사범에 대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요, 지난 6년 동안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받은 게 93.8%로 굉장히 높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6.2%에 불과한데요. 구 차장님, 네. 이번 판례도 이제 내일 있을 1심 선고도 이러한 판례에 좀 비해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검찰 구형 자체가 굉장히 세지 않았습니까? 네. 징역 3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검찰의 그 징역 3년 구형을 무죄로 만약에 그 재판부가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 구형이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를 법리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다 적시를 해야만 이 무죄를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재판부가 입증을 해야 되는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징역 3년 구형한 위중교사 이 재판에서 과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것인가, 이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이고요. 앞서 그 퍼센테이지로 보였습니다만 징역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해서 이 10명의 만약 위중교사 선고가 있었다면 9건이 실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유죄 판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 부위원장님.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지난해 9월에 네.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기각된 것 혐의들 이외에 이 부분은 소명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영장 정담 판사가. 네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판례도 보면 가능성이 희박한데 네. 무죄로 나올 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근데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보통 구속영장이 월요일 날 떨어지면 목요일 정도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판사가 이걸 들여다볼 시간이 길어야 2, 3일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판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보통 본인이 서너 건 이상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 유창훈 판사가 이번에 녹취가 공개됐던 내용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는 취지가 사실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너 유죄야 무죄야 이걸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다만 이 사람이 지금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 도망갈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잡아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 혹은 잡아놓고 그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이걸 판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장 변호사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도 법조인이시잖아요. 예. 이번 선고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계세요? 아마 무죄 쪽에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영장이 기각됐
났을 때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위증교사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법원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걸 네. 좀 엄중히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짚어주신 대로 수사 과정 중에 영장 청구에 대한 실질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료를 판사가 뭘 갖고 있는지 검찰이 어떤 걸 냈는지를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접근이 좀 제한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받아봤더니 짜집기한 이런 일부만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영장 실질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거는 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악의적으로 뭐 조작이란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일부분만 들은 대로 해주지 뭐 이 부분만 들으면 이거 위증을 종용했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 그 변호사는 그러면 사실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증거로 아예 내지도 않고 이렇게 수사하는 전례가 있습니까? 이게 야당 대표의 수사가 아니라면 이런 비정상적인 증거 현출 방식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 전 부대변인님, 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이 나오면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선법처럼 민주당이 뭐 국고 보조금을 뱉어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선법보다는 이 부분이 좀 더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근데 예. 이제 제가 우리 변호사님 말씀 중에서 하나 제가 조금 반박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그 유창훈 판사가 그때 기각을 할 때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관련해서는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역으로 본다면 굉장히 차고 넘치는 증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구속 수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 판사가 전반적인 어떤 상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거는 위증의 어떤 혐의가 짙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혹시 반박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당시에 검찰이 전체 증거를 내지 않았다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일관된 주장인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위증 교사라는 게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면 말 그대로 이게 좋지 않은 판단입니다. 이걸 사법부를 어쨌든 기망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판결문에도 이 사람의 증언은 하등 영향이 없었습니다. 많은 신문들, 일간지들, 언론들이 이게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않았는지가 판가름의 가름길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전혀 영향을 미친 바가 없는데 유죄 판결이 내려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